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임 펠레티어 박사가 제시하는 데이터 유출 위험과 이를 분산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학습자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유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를 실현하려면 사람들의 학습 데이터가 여러 조직과 시스템에 분산돼 있더라도 상호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개인은 다양한 교육 훈련 이력을 모아서 경력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조직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통해 인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공유될수록 유출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펠레티어 박사는 데이터 유출을 교통사고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어렵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유출 위험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고 자체를 완전히 막기보다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밀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학습 기록이나 성적, 시험 정답처럼 민감한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결성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시스템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를 슬쩍 바꿔버린다면 학습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겠죠. 하지만 기밀성과 무결성만 보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보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학습 자료나 성적 정보에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면 오히려 규칙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밀성, 무결성, 접근성의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이룰 때 분산학습 환경에서 진정한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 연구는 주로 앞에 두 요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펠레티어 박사는 강조합니다. 학습 생태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은 왜 점점 증가할까요? 첫째로 악성 소프트웨어와 해킹 기법이 자동화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고급 프로그래밍 실력이 없어도 인터넷 튜토리얼을 따라 시험 정답을 훔치거나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로 외국 적대 세력이나 조직적인 공격 그룹은 초고급 수준의 해킹을 시도합니다. 고급 지속 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 기존 방어 체계를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고, 양자 컴퓨팅 등이 발전하면 암호화도 쉽게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입니다. 단단한 보안 장치를 뚫기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해 정보를 빼내거나 행동을 조작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조직 내부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고, 대규모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여론까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펠레티어 박사는 러시아에서 발전된 마스키로브카 개념을 예로 들며 적대 세력이 전략적으로 진실 일부를 노출해 사람들의 인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법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보안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펠레티어 박사의 지적입니다. 자동차를 탱크처럼 만들면 안전할 것 같지만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듯이 정보 보안도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펠레티어 박사는 먼저 분산학습 아키텍처의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사회적 측면에서의 조치를 균형 있게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침입 탐지와 침입 방지 시스템, 보안 사고와 이벤트 관리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디바이스 차원에서는 침투 테스트나 취약점 점검을 통해 사용자 기기와 서버를 보호해야 하죠. 사회적 보안 강화는 사람들이 보안 정책을 왜 따라야 하는지, 만약 무시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이해시키고 실제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분산학습 환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XAPI, 경험 API나 케이프카, 메시지 지향 미드웨어 같은 기술도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 암호화와 인증 절차 등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준화된 기술들은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기에 아주 편리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침투가 가능해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유출을 정말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하며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펠레티어 박사는 이를 위해 4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먼저 보안 요구 사항을 정확히 정의하고 침투 테스트 같은 실제 실험을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한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학습 활동, 즉 보안 교육 프로그램이나 팀 연습 등을 설계해 조직 역량을 키웁니다. 나아가 보안 정책과 표준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험 관리를 체계화해 기술이 발전하고 공격 방법이 바뀌어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결론적으로 펠레티어 박사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교통사고처럼 완전히 막긴 어렵지만 제도적, 기술적, 문화적 노력을 총동원하면 피해를 줄이고 분산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산학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단순히 금전 투자나 추가 훈련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람의 행동과 문화, 조직의 거버넌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이엠 펠레티어 박사의 데이터 유출 위험과 보안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학습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형태의 위협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피해를 제한하고 복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전략을 세워야 평생 학습을 위한 분산 학습 환경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분산 학습과 정보 보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